9월의 첫 번째 금요일 부동산 시그널입니다. 이제 추석을 앞두고 있는 주이기도 한데요. 자, 추석을 앞두고 뭐 주변 사람들 챙기고 가족들 챙기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한번 부동산의 흐름도 미리 한번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박성규 대표님과 함께하는 이슈 시그널 그 첫 번째 순서 오늘 어떤 주제 알아볼까요? 네, 2019년도 하반기에 추석 명절 이후에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변화가 될지에 대해서 준비를 좀 해봤는데요. 먼저 준비한 영상부터 만나보시겠습니다. 한국감정원은 올해 하반기 주택시장 하향 안정화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다양한 가격 하방 요인이 전국 주택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을 끌어내릴 것이라는 분석인데요. 반면 가을 성수기를 앞둔 분양시장은 분주한 모습입니다. 분양 물량은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2만 2천 가구에 나머지 지역 1만 4천 가구 등 3만 6천 가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월별 기준으로는 올해 들어 가장 많은 양입니다. 상한제 이후 얼마나 많은 재건축 단지들이 분양에 나설지 현재로선 예상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 재건축 단지들이 분양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와 전월세 신고제 등 추가 규제 카드를 꺼내들고 매매와 전월세 시장 모두를 압박하고 나선 상황 속에 오늘 부동산 시그널에서는 추석 이후 부동산 시장의 전망과 투자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2019년도 이제 추석 명절 이후에 하반기 부동산 시장을 전망을 좀 해볼 텐데요. 자, 앵커님 같은 경우에 10년 전에 지금부터 10년 전이면은 2009년도죠. 9년도 추석 명절 때 부동산의 얘기가 나왔겠죠. 나왔겠죠? 어떤 얘기가 나왔을 것 같습니까? 10년 전이요. 10년 후에 어디가 오를까? 자, 우리 시청자님들 10년 전의 기억을 되돌려 보시면 2009년도 부동산 시장은 미분양의 무덤이었던 시장이었습니다. 잘 기억해 보세요. 서울권 외곽 지역의 아파트들이 미분양이 났고 부산, 대구 등등 지금 호가를 띠고 있는 많은 지역들의 아파트들이 미분양이 났고요. 2008년도 금융위기가 오면서 2009년도에 건설 경기가 하락을 했고 미분양이 많이 났는데 그러면서 정부 정책이 우리 세금에서 가장 세다고 하는 양도세에 대한 개념을 5년 동안 미분양 물건에 대해서는 혜택을 주겠다 할 정도로 2009년도에 부동산 주택시장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자, 그 2009년도를 한번 되새겨 보시면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과연 2009년도에서 10년이 넘은 이 시점에서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8월달 주택은 아파트, 단독, 연립 모두 포함해서 매매 가격 동향을 수치로 좀 보실 텐데요. 자, 2008년도 10월, 9월 올랐다가 현재 2019년도 8월 시점에서 보게 되게 되면 99.6이라는 가격 지수가 전국적으로 나왔고요. 변동률을 보면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로 전환이 된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전국에 대한 평균분을 먼저 보시고요. 자, 우리 시청자님께서 많은 질문을 어떻게 하시냐면 어느 아파트를 사야지 앞으로 전망이 좋고 앞으로 가격이 오를까요? 라고 많이 질문을 하십니다. 많은 전문가들,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지표를 굉장히 유심히 보고 있는데요. 자, 선도 아파트 50지수. 이건 뭐냐면 대한민국에 있는 전국에 있는 아파트를 50개 단지를 시가총액 1위부터 50위까지 의 가격이 변동된 표를 보고 계십니다. 그러면 야, 내가 여기 이 아파트, 강남권 아파트, 특히 뭐 우리가 이름만 대도 알 수 있는 아파트들의 가격들인데 난 여기 살지 않는데 이게 뭐가 중요해? 라고 말씀하신 시청자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표가 뭐냐면 서울 아파트의 바로미터. 자, 이 표가 어떻게 가격 변동이 되느냐에 따라서
짧게는 2, 3개월, 길게는 5, 6개월 뒤에는 주변 아파트로 영향이 거의 같기 때문에 이 표에 대한 부분 자체를 꼭 한 번쯤은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결과적으로 보시면 2019년도 1월 달 들어서 선행지수 50지수가 내려갔죠. 반등을 치면서 현재 6월 달부터 그래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대출 규제, 분양가 상한제 모든 규제들이 백약이 무효라 할 정도로 우리 실수요자, 투자자 심리와는 정반대의 대책이 나오고 있지 않나 라는 지금 분석이 좀 되고 있는데요. 그러면 선도지수를 봤을 때 서울권부터 아파트를 보겠습니다. 오늘은 서울만 말씀드릴 게 아니라 전국 전체적인 아파트의 어떤 흐름을 좀 말씀드릴 텐데 서울 월간 주택가격 매매 동향을 보시면 가격지수는 100.7로 100을 넘어섰고요. 변동률은 0.38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결론적으로 보시게 되면 작년도부터 올라와서 매매가격 지수는 우상향으로 반전돼서 올라가고 있다라는 부분 자체를 서울 아파트의 월간 저번 달 특징을 좀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주간, 더 세분하게 잘라서 월간이 아니라 주간 아파트의 매매 가격 동향. 왜 이걸 봐야 되냐면 8월 12일 날 분양가 상한제가 대책이 10월 달에 시행을 하겠다 발표가 났습니다. 그런데도 그렇지만 우리 서민들, 투자자들은 매수를 추격하고 있는 매매 가격 동향을 볼 수 있다. 단 제가 우려되는 부분은 뭐냐면 불과 1년 전에 우리 서민들, 무주택자들이 불안 심리를 가지고선 추격을 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하게 좀 있고요. 자, 전세 시장. 분양가 상한제를 얘기하면서 대기 수요가 많다 보니까 전세 가격이 오르지 않겠느냐. 자, 오르고 있습니다. 지난주 전세 가격 지수를 보게 되면 거래량은 전세 거래량 노란 거는 50 밑으로 떨어져 있지만 지금 보시는 전세 수급표 같은 경우에는 100을 넘었기 때문에 전세 공급이 부족하다. 물량은 100개 있는데 전세를 지금 대기 수요로 타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100을 넘어서는 모양새로 가기 때문에 전세 시장이 과열이 우려된다.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시도별 아파트 매매 이제 전국적으로 봤고 서울 지역을 봤습니다. 제가 방송 때마다 누누이 말씀드렸던 양극화 현상 어쩔 수가 없나 봅니다. 지난주 감정원에서 발표한 매매가격 지수의 변동률을 보시면 경기도권과 인천권, 서울권, 대전 유일하게 플러스를 나타냈고 전반적으로 하락의 모양새를 가지고 있는데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게 마이너스라고 해가지고 지속적인 마이너스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마이너스가 되고 있지만은 줄어들고 있지만 하락폭 자체가 줄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락폭 자체가. 지난주에 만약에 0.07이 줄었으면 이번 주에는 0.05, 0.02 결론적으로 지방의 부동산 시장도 역으로 올라가고 있는 모양새가 지금 보이고 있는 현상이 아닌가. 그럼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자, 시도별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의 변동률을 보실 텐데요. 수도권부터. 수도권 지역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0.04%가 올랐습니다.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 0.03%, 인천 0.04, 경기 0.04 전부 다 올랐고요. 지방은 5대 광역시 8개도 세종시까지 모두 하락을 했지만 하락폭 자체가 축소가 돼버렸다. 결론적으로 한 번에 뛰는 게 아니라 축소 그리고 플러스가 될 수 있는 확률 자체가 생겨버렸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그럼 서울권에 들어와서 지역 좀 압축해서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강북구 14개구. 자, 서울에 25개구가 있죠. 위쪽으로 보게 되면 강북구 14개구는 플러스 0.04로서 주요적으로 지금 보셔야 될
플러스되고 있는 지역 자체를 보시면 성동구의 금호 행당, 광진구의 광장 구이, 강북구의 미아유타운, 마포 지역의 공덕과 도화동, 종로구의 창신동 위주로 상승 곡선을 보이고 있는 현상을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럼 강북구에서 강남구로 내려와서 강남 11개 구에 같은 경우에는 0.02%가 상승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말하는 강남 4구 지역 같은 경우에는 동일하게 상승을 했는데요. 자, 워낙 재건축 물량들이 많은 지역이다 보니까 분양가 상한제 영향에 따라서 하락 내지 보합세를 보이고 있는 게 강남 4구의 특징이고요. 자, 보시게 되면 서초구와 강남구 같은 경우에 상승폭이 축소됐지만 인기 지역과 상대적 저평가 단지 같은 경우에는 상승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상승폭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규 아파트, 5년 내 신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없어서 지금 못 사죠. 자, 그리고 강남 4구 이외의 지역을 보시면 자, 강서구, 가장 큰 개발 지역이 들어가는 강서구 지역 같은 경우에 마곡지구 배후 수요가 있는 가양과 방화동, 그리고 영등포, 3도심 중에 하나인 영등포 중에 당산과 영등포동 위주로 상승하고 있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들은 꼭 한번 눈여겨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수도권 중에 인천 지역입니다. 인천. 자, 0.03%에서 0.04% 상승폭이 확대됐습니다. 자, 계양구 같은 경우에는 부천 대장지구 등으로 해서 수요가 분산돼 하락했지만 수인선과 GTX B노선 예비선 타당성이 조사가 통과함으로써 미추홀구와 연수구 같은 경우에는 교통호재로 상승으로 전환한 부분 자체를 봤기 때문에 인천 지역에도 우리 시청자분들 한번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요. 자, 마지막으로 경기입니다. 경기 지역에 가을철 이사 수요 등으로 하락폭이 축소됐습니다. 근데 경기 전반적으로는 상승폭이 확대되었죠. 그 지역의 1등 공시는 광명시입니다. 자, 일직동 KTX 역세권 위로 상승이 지속되고 있는 광명시 같은 경우에는 일단 경기도권의 과천, 광명, 투톱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지역들을 항상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다 말씀 좀 드리고요. 자, 가을 추석 이후에 이사철이 돌아오고 또한 하반기에 여러 규제들이 예정이 되어 있지만 중요한 건 이 우리 국민들의 부동산 투자에 대한 심리적인 부분 자체를 아직까지도 못 따라가는 게 아닌가라는 분석이 되면서 우리 시청자분들 추석 이후에 현명한 부동산 투자 하시는 전략들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